손해가 어떻게 하는가, 운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빨리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요건 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도잘 루트 강갈리아 DRG가 있다면, 이쪽 끝은 뭐냐면 자유신경 종말이 되는 거예요. 척수입니다. 척수 이렇게 와서 요 시냅스를 해요. 요 시냅스 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 유명한 클라크 기둥입니다. 클라크 기둥이고, 이쪽이 뭐냐 하면 C8번 세비칼 8번에서 럼바 2번까지 엄청 긴 거죠. 세비칼 경추 8번에서부터 흉추 몇 개요? 12개. 그 다음에 요추 2개니까 12개, 13개, 14, 15개 척수 마디를 간통하는 그림이요. 네, 그거 있는 클라크 기둥. 저 클라크 기둥이 뭐예요? 질문. 클라크 기둥. 우리 브레인에 있는 1000억 개 넘는 신경세포 중에 액션이 가장 굵은 세포가 클라크 기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뭘 한다 그랬어요? 고담. 이렇게 가장 큰 축삭이 나가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이런 걸 잊어버리나? 나는 자다가도 한번 들으면 그런 거는 10년 전에 들었다 해도 나는 기억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고유감각이잖아요. 그래요. 고유감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클라크 기둥에 있는, 척수에 있는 클라크 기둥에 있는 셀들의 액션이 우리 브레인에 있는 액션 중에 가장 굵다. 그럼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중요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엄청 중요한 무엇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 드니까 다 보고. 자, 이게 클라크 기둥이에요. 그 유명한. 자, 갑시다. 클라크 기둥. 클라크 기둥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다? 이거 딱 보면 알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클라크 기둥.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척수손해. 후척추손해라고 하는, 척수가 고유감각을 한다 그랬죠. 손해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쯤 오면 또 하나의 DGR을 만나요. 도잘 루트 강갈리아를 만나갖고 스피널 코드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빨리 야는 이 중간에서 연수쯤 올라오면 이쪽에 시냅스를 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쿠니어터스 세 개가고 시냅스를 해요. 다 유명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요. 그 다음 두 개가 다 이제 어느 영역에 들어오느냐 하면, 드디어 그 유명한, 드디어 이 블락이 바로 손해입니다. 이제 이걸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손해가 뭔지 딱 이해를 해요.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손해입니다. 이거 들어오는 게. 플랫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준 플랫폼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그림이에요. 손에 들어갔어요. 이게 초록색 손에요. 손에 들어가면 여기서 다중으로 시냅스를 해요. 손에 처음 요 시냅스 하는, 요 손에 아니니까 내가 파랗게.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요 세포가 처음 들어가서 시냅스 하는 세포 이름 아는 사람. 예, 이게 바로 그래놀라 세포예요. 아까 가립세포. 손의 가립세포에서 시냅스를 해요. 그 다음에 손의 대장은 누구냐 하면, 프린시플 셀은 우리 인간한테 한 2천만 개 정도 있는 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푸킨의 셀이에요. 내가 빨간 걸 해줄게요. 그만큼 중요해요. 손해 하면 푸킨의 세포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손해가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의 푸킨의 셀에서, 이게 푸킨의 셀이에요. 워낙 중요하니까. 푸킨의 셀에서 나와갖고 이쪽에서 이제 또 시냅스를 해요. 여기가 뭐냐면 손의 심부핵이라고 그래요. 손의 심부에서 시냅스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손에는 가립세포, 푸킨의 세포, 그 다음에 딥 세레블라 누클레어스, 그 중에 뭐냐면 덴테이트 누클레어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꼭지액, 파스티뷸라 누클레어스도 있고,
둥근 핵, 막은 핵. 그걸 뭐라 그러죠? 인터포지티드 누클레어스. 세 종류 누클레어스가 있어요. 손에. 자, 저 책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레 시냅스를 해요. 하고,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섯 시냅스를 또 한번 해요. 요게 살라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대뇌 피질에서 피라미드 누론하고 시냅스를 해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가르는 중심선을 항상 그려줘야 돼요. 자, 진도 빨리 나갑니다. 중심, 이걸 미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뉴로사이언스 미드라인. 정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뭐 척수라 보면 돼요. 척수 중앙선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미드라인을 넘어가서 교차하는 걸 데카세션이라고 그래요. 신경해부학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 시냅스를 한 운동피질 시냅스를 하면 늘어와요. 그냥 편하게 쭉 늘어오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늘어오느냐 하면 요까지, 지금 요 세포 위치 그래놀라 셀까지 늘어와야 돼요. 그래놀라 셀까지 늘어와서 요게 옆으로 살짝 들어가면 여기에 핵들이 있어요. 예, 요 핵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폰타인 누클레어스예요. 예, 교내 핵들. 내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소뇌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기 이 뒤에 왼날에 보자기를 얻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소뇌가 아기를 하면 이렇게 등이 업었어요. 그러면 보자기 이렇게 끈을 여기서 매잖아요. 그러면 이 끈이 바로 소뇌각, 하소뇌각, 중소뇌각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뇌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코퍼스 칼로섬 다음으로 많은 신경섬유다발이 뭐냐 하면 이 소뇌를 메고 있는 이렇게 중소뇌각의 섬유다발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 중소뇌각의 섬유다발이 가장 큰데 그게 아마 1000만 다발쯤 될 거예요. 예. 해마이능 포니스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이쯤 와갖고 여기에 핵들이 교내 핵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내 이쪽에 여기 그려주면 이거 모낭 플랫폼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핵들이 쫙 있어요. 섬처럼.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아요. 섬처럼 흩어져 있는 쪼매는 핵들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그걸 폰타인 누클레어스라고 그래요. 그 폰타인 누클레어스에서 시냅스를 다 해요. 뭐가? 중소뇌각에서 나오는 그 파이버들이. 네. 자, 그래서 그 폰타인 누클레어스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타인 누클레어스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 폰타인 누클레어스에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일로 들어와요. 이게 바로 우리 브레인에서 코퍼스 칼로섬 다음으로 섬유 다발이 많은 어텐션. 이게 바로 중소뇌각이에요. 이걸 자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바로 이거요. 기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지금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걸 자른 단면을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면 이 그림을 다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그리지. 아시겠어요? 이런 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은 대단해요. 지금 이걸 알면 이 선 하나가 1000만 개의 섬유 다발이라는 걸 알고 한번 기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공부가 입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이걸 뭐냐면 폰타인 누클레어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딥니까? 벤트랄이요. 이게 도자리잖아요. 이 바닥이 벤트랄이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도자리고 이쪽이 벤트랄이잖아요. 그러면 이 누클레어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서 교차를 해갖고 이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이요. 이게 붕 떠 있는데 야가 고정되려면 여기서부터 1000만 다발의 섬유 다발이 이렇게 나와서 야를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다발의 섬유가 요거 있는 무수한 핵들하고 시냅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을 내가 지금 요렇게 요거 하나 요렇게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위치에서 또 놀라운 핵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한 핵이죠. 소뇌를 공부할 때 항상 쌍으로 나오는 하울리브 핵이 여기 있어요. 하울리브 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요 데카시에이션을 해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시냅스예요. 그러면 이제 푸키네 세포가 하는 역할이 감 잡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하울리브 핵은 대략 10Hz 정도로 오실레이션 하는데 파이링이 되는데 이 하울리브 핵이 바로 우리의 운동에 있어서 바로 CPU 클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운동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에 우리 브레인에서 PC의 CPU 386, 486 다 알잖아 우리가. 그게 클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PC라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 어떤 기본 시그널을, 신호 시그널을 바탕으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러한 시퀀스를 갖고 있는 시간이, 기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 하울리브 핵입니다. 이나스 책 보면 이 이야기 엄청 나옵니다. 하울리브. 됐죠? 그래서 하울리브 핵에서 올라가는 이 섬유를 뭐라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 이게 그 유명한 클라이밍 파이버, 등상섬유라 그러죠? 등상섬유. 그 등상섬유, 오케이. 자, 그 다음 하울리브 핵은 상당히 독립적인 핵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요쯤에 또 한 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레드 누클레스 핵이에요. 요게 요 핵이, 레드 누클레스가 요 핵입니다. 됐죠? 네. 레드 누클레스에서 들어가요. 이 미드라인을 중심으로 이게 데카시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적핵은 나오잖아요. 이게 이쪽이 어렸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다시 해봤는데 적핵은 하구 단면에서 데카시에이션을 한다고 기억하는데 하구 단면일 거야. 그래서 이 적핵이 레드 누클레스가 요렇게 데카시에이션을 한단 말이 요렇게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를 왔다 갔다 해요. 좌방구, 방구를 건너가요. 중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요게 적핵 척수로입니다. 그 유명한 적핵 척수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이쯤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적핵 척수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바로 피질 척수로가 돼요. 피질 척수로는 이렇게 와갖고 적핵 척수로보다 어디서 데카시에이션 해요? 피질 척수로가 아는 사람? 메둘라에서 해요. 메둘라에서 데카시에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데카시에이션을 어디서 하는가를 아는 게 또 신경해부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울리브 핵 영역쯤입니다. 연수쯤에서 데카시에이션을 하고, 데카시에이션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요거는 외척 피질 척수로가 되고 요거는 적핵 척수로가 돼요. 척수로 내려가고 이쪽에서 공동으로 시냅스를 해서 이렇게 나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 굉장히 좋은, 아주 뭐 시간 안 들이고 굉장히 많은 걸 얻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경, 이게 근연접이라, 근육하고 신경의 연접.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리면 요거 굳이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육에 시냅스를 해요. 그래서 근육 연접 시냅스를 해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걸 특히 부르는 이름이 뭐 굳이 하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파 모타 누론이 돼요. 알파 모타 누론. 됐죠? 요렇게. 이거 좋아요.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세포가 그래놀 셀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푸키네 세포요. 러시아 과학자 이름입니다. 프루키네 세포. 소뇌의 가장 중요한 세포예요. 프루키네 세포. 이게 소뇌의 프루키네 세포인데 사진 보여줬잖아요. 전나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
과립세포에서 나온 축사기, 이걸 평형섬유라 그래요. 평형섬유 이렇게 지나가요. 이 프루키네 세포 하나에 가립세포에서 나온 축사기 몇 개 지나가는 줄 알아요? 20만 개 지나가요. 오 마이 사이언스. 예, 프루키네 세포 하나에 이쪽 가립세포에서 올라온 이게 몇 개가 가느냐 하면 20만 개나 지나가요. 20만 개 지나가는데 야들은 이 덴트릭 위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야들이 파이링을 해도 이 푸키네 세포가 흥분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군대는 많은데. 그런데 언제 결정적으로 이 푸키네 세포가 흥분을 하느냐 하면 바로 하올리브 핵에서 올라온 등상섬유가 요 와서 감아요, 야를. 어디 감느냐 하면 덴트라이트 바로, 그러니까 신경세포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목이야. 좀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푸키네 세포 같으면 푸키네 세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가립세포에 평형섬유가 이어서 가립세포에서 나간 이 선이 이 평형섬유 양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20만 개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상돌기에 위쪽을 지나가요, 주로. 근데 요 만나는 시냅스가 2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야들이 다 울려봤자 야가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올라오면 금방 야가 흥분해버려요. 여기 임페리오 올리브에서 올라오는 야가 어떻게 감는 거 보여줄까요? 요렇게 해서 요거 감아요, 요거. 요 밑둥이를 감아버려요. 그래서 야가 파이링을 딱 하면 야가 으윽 하고 흥분해요. 언제 하느냐, 주로? 새로운 운동 학습을 할 때. 자전거를 타든지 뭘 하든지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난이도를 높여서 딱 할 때 야가 굉장히 흥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세포는 세포가 아니고 요거는 뭐 일단 궁극적 세포인데 이걸 뭐라냐 하면 딥 세레브랄 누클레어스, 약자를 적습니다. 신경핵이요. 꼭지핵, 마개핵, 치아핵 이런 것들이요. 그래 가서 요스 데카시에이션 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아까 데카시에이션 두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폰타인 누클레어스, 요게 임피리오 올리바라리, 이게 레드 누클레어스, 이게 VA 혹은 VL 살라무스 누클레어스. 요거는 뭐냐면 그냥 모타 코텍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이 그림 대단해요. 이 그림 또 내가 만든 그림이요. 이거 원본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아틀라스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브레인을 찍어갖고 실제 브레인에다가 선을 연결해 곡선을 온갖 복잡하게 해갖고 손에 어떻게 작동하나 만든 그 아틀라스가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걸 보고 공부하다가 하도 지쳐갖고 아이고 이거 이리 복잡한 거 누가 하느냐 해갖고 내가 그 곡선을 전부 다 직선으로 바꿔놓은 그림이에요. 이제 명확하잖아요. 손에 물으면 이 그림 딱 제시하면 돼요. 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그래픽 언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자, 요 중심축을 넘어갔죠. 그럼 데카시에이션이잖아요. 데카시에이션인데 이 위쪽이잖아요. 위쪽은 도잘 쪽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도잘 데카시에이션이에요. 그럼 요거는 네드 누클레어스는 반대쪽으로 데카시에이션 했잖아요. 요게 요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벤트랄 요 전문 용어입니다. 태그멘탈 데카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보면 데카시에이션 했잖아요. 요게 그 유명한 피라미달 데카시에이션이요. 그래서 피라미달 말이 뭐냐면 특히 이건 뭡니까? 피질 척수로죠. 자, 피질 척수를 약자로 어떻게 적느냐면 코티코 스피날 트랙이라고 그래요. 네, 코티코 스피날 트랙에서 요 데카시에이션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피라미달 데카시에이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피라미달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피질 척수로 대뇌 운동 피질에서 신경이 늘어오면 정확히 이쯤에서 이렇게 데카시에이션 해요. 됐죠? 이렇게 데카시에이션 하는 요 신경 가발을 잘라보면 요렇게 마른 목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톰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신경해부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피라미달 교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풍 걸리면 오른쪽 뇌가 중풍 걸리면 왼쪽 손을 못 쓰잖아요. 왼쪽을 못 쓰잖아요. 예. 이렇게 반 나눠갖고 반대쪽을 못 쓴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 연수에서 데카시에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오케이.